하나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랑 전직했을 때 주민세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 또 하나는 갱신이나 변경 신청할 때 주민세 과세증명서하고 납세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연도 구분하는 방법하고 사소한 팁, 이렇게입니다. 주민세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과세기간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 주민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납부는 해가 넘어가서 내년 6월부터 합니다. 시작부터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냐면 1월 달에 작년 1년치 월급을 약쇼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2월, 3월에는 또 확정신고가 있어요. 그러면 4월에 계산하고 확인하고 정리해서 종이 서류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벌써 5월이에요. 그래서 우편으로 온 거 보고 입력을 해서 6월 달 월급부터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할부로 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7월인데 지금 내고 있는 주민세는 언제 벌은 돈일까요? 1년치인데 네, 작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올해 6월부터 2026년 6월부터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 5월, 2027년 5월까지 내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날짜예요. 1년 동안 벌은 거를 내년 6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납부하니까 1년치가 끝나려면 횟수로 3년이 걸려요. 이게 이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날짜는 다 파악했으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 1월부터 5월까지 그만두는 경우, 2번 6월부터 12월까지 그만두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틀려요. 먼저 1번부터 보면 1월부터 5월까지에 그만두면 마지막 월급에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그만두는 사람은 1월 달치는 원래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4달치를 플러스해서 전부 다 내야 돼요. 2월에 그만두면 나머지 3개월치를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월은 어차피 마지막 달이니까 하던 대로 한 달치 내는 거죠. 마지막 월급은 주민세를 다 빼고 남은 금액만 받는데요. 만약에 월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모자란 금액을 내라고 납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재작년분 세금을 내는 거라서 봐주는 게 없어요.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작년치 주민세를 납부가 다 끝나면 작년 거를 이제 내야 되는데 6월 중순 정도에 작년 수입에 대한 주민세 납부서가 새로 옵니다. 집으로 와요. 퇴직하면 집으로 오니까 잘 챙겨서 전직한 회사 담당자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해주는데요. 그냥 주면 안 되고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납부서가 보통 4장이 있는데 납기를 잘 확인하시고 연체되지 않게 납기가 아슬아슬한 게 있으면 미리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4장 중에 1개나 2개 정도는 미리 납부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2번 6월부터 12월에 그만두는 사람은 일단은 그만두는 달 한 달 거만 내면 되는데요. 남은 금액은 새로 계산해서 새로운 납부서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납부서를 잘 챙겨서 전직한 회사 담당 직원한테 토스하면 되는데 이때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납기를 잘 확인해야 돼요. 연체되면 안 되니까 취직이 금방 안 될 것 같으면 납기 짧은 거는 미리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영주 신청 심사할 때 주민세는 무조건 검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좋아요. 연체가 안 되게 미리미리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납기가 많이 남아있는 걸 잘 가지고 있다가 취직이 되면 담당 직원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남은 금액을 내년 5월까지 완납할 수 있게 남은 달수로 나눠요. 그래서 새로 계산된 게 새로 취직한 회사로 또 날라옵니다. 회사로 온 거는 담당자가 알아서 해주는데요. 특별증서로 변경 신청을 하고 새로운 납부서를 받아서 월급에 적용시키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월급부터 주민세가 빠져나갑니다. 납부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과세증명서하고 납세증명서요. 레이와 몇 년도분을 내라 그러면 구약서 가서 신청할 때 레이와 몇 년도분이라고 그대로 쓰면 되니까 편한데 최근 거를 가져오라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요. 좋긴 이지낸분, 이낸분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주민세 연도 구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레이와 8년이죠. 주민세 연도는 2026년 6월부터가 레이와 8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주민세의 최근 기록은 레이와 8년도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12개월 할부니까 내년 5월까지요.
왜냐하면 주민세는 6월부터 새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2026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때는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레이와 8년도가 최근이에요. 그러면 최근 3년치를 내라 그러면 1년씩 뒤로 가면 되죠. 레이와 7년도하고 6년도를 같이 내면 됩니다. 최근 5년치는 레이와 5년도하고 4년도를 추가. 이렇게요. 주민세는 6월달부터 새로운 금액으로 바뀌니까 6월달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증명서하고 납세증명서를 세트로 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증명서에는 나의 연봉하고 세금이 얼마인지가 써 있고 납세증명서에는 세금이 얼마이고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증명서에 연봉도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출입국 관리국에서 보고 싶은 게 연봉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인데 납부를 다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에 이 세 가지가 다 써 있으면 납세증명서 한 가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5년치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400엔을 5장이면 2,000엔이잖아요. 2명이면 4,000엔. 그리고 주민세를 직접 내신 분은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주민세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준 거는 회사에다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이 직접 납부한 거는 본인이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세를 납부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소득세 같은 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도 해주고 알아서 내 월급에서 빼가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데요. 주민세는 내가 잘못해서 미납이나 연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할 때 불리하게 될 수 있어요. 전직을 하실 때에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추한 채널 찾아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